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대략 한 140문제 정도가 되고요. 그 140문제를 전부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140문제 중에서 잘 틀리는 거, 그리고 잘 나오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지는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답지랑 한번 맞춰서 채점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번, 3번,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요. 판매사원이 사용할 각 티슈 등 소모품을 구매를 했대요. 만남상회로부터 구매를 했는데 현금으로 구매하고 다음과 같은 간이 영수증을 받고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뒤에 나온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다. 이게 좀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소모품을 구입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모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회계 2급에는 마지막에 뭐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소모품이 아니고 소모품 B로 쓰는 분계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14,500원, 대변에 현금 14,500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회계 2급을 공부를 대충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틀리시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맘수상사의 외상매입금을 갚은 분계 같아요. 그럼 일단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이 나와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여기 앞에는 이 150만원을 어떻게 지급했나 한번 봤더니 150만원 중에 100만원은 자기압수표를 지급해서 자기압수표로 이제 지급을 했대요. 그럼 얼마가 남았죠? 50이 남았죠. 50만원 뭐로 했나 봤더니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을 했대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맨 위에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고 나왔어요. 자기압수표, 다른 말로 현금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기압수표라고 나오면 무조건 현금이라고 하라고 했어. 근데 밑에 보니까 여기 또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했대요. 현금이 나왔으니까 당좌예금이 나오면 당연히 현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분계를 해, 그 당좌수표가 나오면 당연히 당좌예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당좌예금이 아니고 현금을 써줘야죠. 왜? 거래처가 발행한,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당연히 현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100만원, 당좌예금 50만원이 아니고 둘 다 합쳐서 현금 150만원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150, 대변에 현금 150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네요. 9월에 판매사원의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원 계정으로 이제 자동 이체하다라고 나왔네요. 그죠? 급여가 총 25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250만원. 자, 이거는 세금을 떼지 않은 세전 금액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면 항상 세금을 떼야 된다 그랬죠. 급여에서 세금 떼는 거 예수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급여가 250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공제한 거 20만 5천원을 세금으로 뗐어요. 이게 예수금이죠. 요거를 뗀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7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10월 26일 단기 운용 목적으로 주식을 샀는데, 자, 단기매매 증권인 것 같아요. 단기매매 증권인데 단기매매 증권에서 액면가액 나오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액면가액 보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액면가액은 보지 않고 취득가액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주 곱하기 2만원이니까 200만원, 그죠?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 20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요.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자, 이건 임대를 한 게 아니고 임차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임차를 했는데 보증금을 냈대요. 임차 보증금이죠. 근데 보증금만 나온 게 아니에요. 보증금 전액하고 임차료까지 두 개를 냈어요. 그렇죠? 둘 다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전부 다 가져오진 않았고 좀 일부만 가져왔죠. 여기 보니까 보증금 이렇게 나와 있고 월세 나와 있죠. 자, 보증금
임차하면서 낸 보증금이니까 임차 보증금. 그렇죠? 그리고 월세가 이제 임차료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임차 보증금 1000만원, 그리고 임차료 50만원, 대변에 둘 다 합쳐서 보통예금 1050만원, 이런 식의 분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 15,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700만원어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래요. 자, 구입하기로 하고 아직 거래를 하지 않은 것, 즉 계약금에 대한 분계만 하면 되겠죠. 대금의 20%를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하다. 자, 매입시 계약금, 구입하면서 낸 계약금이니까 선급금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140만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 14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은행으로부터 원금 2천만원을 6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라고 나왔습니다. 차입, 내가 돈을 빌리다 라는 소리죠. 6개월이니까 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수료 비용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고 하죠. 뒤에 거는 모르셔도 돼요. 현금비로 처리한다. 이거는 좀 나중에 컴퓨터 입력할 때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천만원을 빌렸대요. 그리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이제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머니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빌려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밖에 있어서 어머니가 나한테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어머니가 돈 보냈다 그래서 이제 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으려고 봤는데 99,000원 밖에 없는 거야. 1,000원 어디 갔나 했더니 은행에서 수수료로 먹었어. 은행을 엄마가 다른 데도 보내가지고요. 자, 이런 경우에 어머니가 나한테 빌려준 돈은 99,000원일까요? 10만원일까요? 그렇죠. 10만원을 빌려주신 거죠. 근데 왜 99,000원 밖에 안 나와있어? 1,000원은 은행에서 떼갔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빌린 돈은 어찌됐든 2천만원을 빌린 거예요. 근데 수수료 20만원을 빼고 나머지가 당좌예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당좌예금으로 들어온 건 1980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1980만원, 대변에 단기차입금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0만원은 은행에서 수수료로 가져갔으니까 수수료 비용 20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업사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 우리 회사 직원의 선물용인가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거는요. 거래처 선물용이래요. 거래처. 우리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 접대비가 되겠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50만원. 그리고 접대비 20만원. 요거 두 개를 카드로 긁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70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부터 또 보도록 하죠.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구매했대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인출금이라고 하죠. 차변에 인출금 5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50만원. 카드로 긁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요. 대여, 내가 무엇을 빌려주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근데 보니까 단기대여금 과 이자래. 단기대여금 과 이자. 단기대여금을 포함해서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단기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 둘 다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525만원. 이 중에 500만원은 단기대여금 받은 거니까 대변에 단기대여금 500만원, 나머지 25만원은 이자 수익 25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을 갚는다는 소리 같아요. 그렇죠? 자,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근데 뭐로 갚았어? 보니까 당좌 예금 계좌에서 갚았대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당좌 예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을 구입한대요. 트럭을 1100만원짜리를 구입을 하고 무이자 할부, 즉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냈대요. 취득세.
취득세 뭐죠? 물건을 구입하면서 꼭 내야 하는 세금. 물건값에 포함시킨다.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렇죠? 그럼 트럭의 가격은 1,100만원이 아니고 1,25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자, 1,250만원 중에 1,100만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거 미지급금 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150만원은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았대요. 자, 할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할인 나오면 뭐 보라 그랬죠? 외상 매출금인지 외상 매입금인지 그리고 받을 어음인지 이렇게를 구분하라 그랬죠. 외상 매출금이면 매출 할인, 외상 매입금이면 매입 할인, 어음이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네요. 자, 이번에는 어음이 나왔으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할인율 50만원이래요. 자, 50만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없애는 거는 800만원을 다 은행에다 갖다 넘겼기 때문에 대변에 받으러 온 800만원이 됩니다. 그럼 750만원은 뭐가 돼요? 당좌예금 75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속어음이래요. 내가 물건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어요. 받으러 어음하면 안 되죠. 지급 어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차변에 지급 어음 6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6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되겠죠. 36번 문제요. 영업과 관련된 공과금이래요. 공과금. 자, 공과금이라는 거 이렇게 들으면 좀 생소하죠.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뒤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예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만원, 대변에 현금 80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38번 문제 보도록 하죠.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원가 2천만원,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한 가격이죠. 그리고 취득세 50만원하고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말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셋 다 건물값에 포함을 시켜줘야겠죠. 차변의 건물값 2,080만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나왔으니까 대변의 현금 2,0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상품을 매입했대요. 차변에 상품 340이 나오겠죠. 근데 금액을 어떻게 지급했나 보니까 30만원은 계약금으로 예전에 줬었고, 그리고 나머지 31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나오네요. 송금했다가 보냈다라는 소리죠. 일단 상품을 340만원어치를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 340만원, 대변에 매입시 계약금, 즉 선급금 30만원이 나오겠네요. 30만원 뺀 나머지 310만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연속 문제 또 보도록 하죠. 매출한 상품의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매출 할인, 할인 나왔네요. 자, 이번엔 그냥 계정 과목을 준 것 같아요. 쉽게 하라고. 그렇죠? 외상 매출금의 할인, 매출 할인이죠. 3%래요. 3%면은 15만원이 되겠네요. 500에서 15 빼면은 485만원. 요만큼을 보통예금으로 받았겠네요. 그렇죠? 자, 차변의 보통예금 485만원. 매출 할인 150만원. 외상 매출금은 500만원짜리를 전부 받은 거니까 일단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500만원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43번 문제요. 대표자의 자택관리비래요. 대표자의 자택, 회사와 관련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회사 대표의 자택이에요. 회사와 관련 없는 거 인출금. 여기 인출금 계정으로 쓰라고도 나와 있네요. 그렇죠? 차변에 인출금 26만 2천원, 대변에 보통예금 26만 2천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 문제요. 건물에 대한 난방재치 설치인데 이제 자본적 지출로 하래요. 자산 처리하는 소리죠. 건물이니까 그냥 건물 써주시면 됩니다. 창문 수리비, 얘는 수익적 지출로 하래요. 수선비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500만원, 수선비 43만원, 대변에 둘 다 합쳐서 보통예금 543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 문제요. 단기 차입금을 조기 상환했대요. 조기 상환, 조기 빠르게 상환, 갚았다라는 소리죠. 조기 상환함에 따른 은행 수수료와 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총 1억
143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1억 원을 갚았대요. 그렇죠? 1억 원을 갚았대. 일단 내가 갚은 단기 차입금은 1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1억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자 비용과 수수료 비용이 발생했대요. 자, 이자 비용 105만원 발생을 했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105만원. 은행 수수료 38만원도 발생을 했으니까 수수료 비용 38만원. 요 모두를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그러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금액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섞여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차분히 읽으면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47번이요. 받으러움이 이제 부도 처리되었다는 은행 통보를 받고 부도어음과 수표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못 받게 된 거예요. 부도라는 건 이제 뭐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일단 받으러움을 못 받게 됐어요. 대변에 받으러움 보내면 되죠. 부도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 대손이라고 있었는데 문제에 대손이란 말이 안 나오면 그냥 부도어음과 수표 이렇게 써주라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 2200만원, 대변에 받으러움 22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번요. 상품 300만원짜리를 매입했대요. 매입했다, 구매했다라는 소리가 되죠. 300만원 중에 50만원은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를 지급하고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 현금이 되겠죠. 잔액은 당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매입 운임이래요. 자, 물건을 구입할 때 운반비가 나와요. 물건값에 포함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상품의 가격은 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50만원을 뺀 250만원은 당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예금이 되고요. 현금 50만원은 거래처 발행 수표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2만원 현금으로 된 게 또 나왔어요. 그럼 현금으로 지급한 건 총 52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문제요. 영업부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교육훈련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죠. 교육훈련비 300만원이 발생을 했답니다. 자, 교육훈련비가 발생을 했을 때 세금을 뗀 거, 우리 급여에서 세금 뗀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금 써주시면 되고요. 요걸 차감한 나머지 금액 286만 8천원을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있어요. 근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뒤에 거 수익적 지출로도 처리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둘 다 합쳐서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나오니까 차변에 건물 600만원, 수선비 60만원 둘 다 합쳐서 대변에 현금 660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 문제 보죠. 업무용 컴퓨터래요. 컴퓨터를 샀는데 판매용이 아니고 업무용, 즉 비품이 되겠죠. 자, 비품을 사면서 계약금 50만원을 차감하고 어음으로 지급하라 라고 나옵니다. 비품을 샀어요. 200만원짜리. 근데 매입시 계약금이니까 선급금 나오겠죠. 자, 여기 지금 어음 나왔죠. 어음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어음 쓰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음이라는 거는 상품과 관련 있을 때 사용한다고 했죠. 상품과 관련 없는 비품에 어음이 발생하면 미지급금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15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사무실을 2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대요. 자, 임대. 자, 계약하고라고 나왔는데 지금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전부 다 지급을 했대요. 그렇죠? 이러면은 낸 거는 전부 다 분개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시 보증금이니까 임대 보증금하고 임대료 이렇게 두 개 다 나와야겠죠. 둘 다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230만원, 30만원은 임대료, 그리고 200만원은 임대 보증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이번에는 매출한 문제가 되겠네요. 300만원짜리를 매출했대요. 그리고 운임, 운반비를 말하죠.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매입시 운반비가 아니고 매출시 운반비예요. 매입할 때 운반비가 나오면 물건값에 포함을 해줬어요. 그걸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했죠. 물건을 살 때 꼭 필요한 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물건을 살 때 나온 비용만 물건값에 포함을 해줍니다. 팔 때 비용이 나오면 그때는 그냥 운반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물건을 판 거는 300만원, 외상 매출금도 300만원. 근데 운반비 5만원이 발생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차변의 운반비 5만원, 대변의 현금 5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뒤에 더 분할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뒷강의로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